자, 첫 번째 문제 봅니다. 먼저 조선의 대외 관계들과 관련된 거를 크게 한번 잡고 넘어가 봅니다. 밑줄은 이 나라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이것은 이 나라가 조선의 인삼을 수입하기 위해 1710년에 발행한 은화이다. 당시 조선의 인삼은 인기가 많았다. 주로 부산의 초량외관이라고 나왔습니다. 초량하게 되면 조선 후기가 되게 되고요. 일본과의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초반에 조선이 시작이 된 다음에 명과의 관계는 초반에 이제 안 좋죠. 정도전과도 문제가 있게 되고, 태종 때 오게 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명과의 관계 이후에 초반에도 일본이나 여진과의 관계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될 테고요. 외국의 침입이 계속 있었죠. 그리고 후기에 오게 되면은 명 이후에 이제 명과 청나라 이후에는 이제 청나라가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역시나 일본과의 관계 등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선지를 또 읽어봐요. 1번 광군을 조직하여 침입에 대비하였다. 고려 정종 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거란과 관련된 거죠. 거란하면 1, 2, 3차에서 서양강 이렇게 기억해 놓자 했습니다. 2번 학문 교류를 위해 왕건당을 설립하였다. 충선왕 때 만든 거고 원나라와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죠. 3번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등을 파견하였다라는 거는 명이나 이후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청나라와의 관계가 됩니다. 참고로 이제 명나라에 보낸 거를 조천사라고 하고요. 청나라에 보낸 사신을 연행사라고 합니다. 우리 제시문에 나오는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이런 것들은 신년 인사나 정기사절 아니면 황제나 황후의 생일날 보낸 그런 사절단들인데요. 하정사든 성절사, 천추사 이런 것들은 조천사의 일부로 파견이 되었다. 연행사의 일부 이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천사하고 연행사 정도만 구별을 해 두시고 이렇게 우리 선지처럼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이렇게 하면은 명 혹은 청나라에 파견한 사신들을 이야기한다. 이것이 조천사나 연행사에 포함되는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무역을 재개하였다.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 때 기유약조를 체결해가지고 일본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죠. 5번 사절 왕래를 위해 한성에 북평관을 개설하였다. 북평관하게 되면 여진과의 관계를 나타내줍니다. 사대교류인 해가지고 좋은 거 나쁜 거를 정책을 둘 다 쓰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1번이 아니라 4번이 되죠.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광해군 초량외관. 조선 전기에는 세종 스시 3개 해가지고 스시마 정벌 고려 말에도 있지만 이때도 있어요. 이종무 그리고 삼포 계양이 있죠. 부염제 해가지고 부산포, 연포, 제포 이런 명칭들이 나오게 되면은 세종 때 해당됩니다. 스시 3개 계약조로 일본과의 무역이 이루어지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봐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만히 살펴보니 최근 여자들이 서로 다투어 즐겨하는 것이 오직 패설을 숭상하는 일이다. 패설은 밑에 설명에 나와있죠. 민간에서 떠드는 이야기를 주제로 한 소설. 여자들이 소설만 읽고 있다. 패설은 날로 달로 증가하여 그 종류가 이미 엄청나게 되었다. 세척가에서는 패설을 깨끗이 필사하여 빌려보는 자가 있으면 그 값을 받아 이익으로 삼는다. 부녀들은 서로 다투어 빌려다 온종일 허비하니 음식이나 술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다 모르게 되었다. 조선 후기에 사회상을 맞춰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1번 담배를 밭에 심고 있는 노인. 담배는 임진왜란 이후에 전례가 됐죠. 그래서 옳은 선지가 되고요. 연포의 외관에서 교역하는 상인. 부산포, 연포, 제포. 이거는 조선 전기의 세종 스시삼계에서 삼포계양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은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거예요. 3번 장시에서 탈춤 공연을 벌이는 광대. 장시에서 15세기 후반에 이제 장시가 등장을 해가지고 16세기에 전국으로 확대가 되고 18세기 정도에 가게 되면은 조선 후기죠. 굉장히 대형화가 돼요. 그래서 탈춤 공연을 향유한다. 그럼 그 일반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는 그런 모임 내용입니다. 4번 시사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중인의 문학 동아리 같은 게 시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학 모임이다. 얘도 역시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는 사회 모습입니다. 5번은 굉장히 자주 나왔던 거죠. 물주의 자금으로 광산을 경영하는 덕대. 이것도 조선 후기에 해당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연포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염제, 부산포, 연포, 제포 조선 전기에 해당한다를 알아두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읽어봅니다.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김상철이 말하길 도성 백성들의 생계는 점포를 버려놓고 사고파는 데 달려있다. 상업이 막 올라간 그런 시점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근래 기강이 엄하지 않아 어물과 약재 등 온갖 물건의 이익이 중간에서 독점하는 도고의 패단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도고하게 되면 대동법이 나타난 이후에 이제 공인이 나타나죠. 공가를 받아가지고 물건을 납부하는 상인인데 이 중에 일부가 독점적 도매 상인,
도매상인인 도고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 한편 사상이 있죠. 사상도 일부가 이제 규모가 커져가지고 도고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도고라는 단어 자체가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시문을 한번 계속 읽어보죠. 대조께서 여러 차례 엄하게 다스렸으나 점차 해이해져 많은 물건의 가격이 폭등한다. 오로지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평시서가 나왔네요. 평시서는 뭐예요? 고려의 경시서가 시장의 상행위 감독기관이죠. 조선에 오게 되면은 세조 때 평시서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번 청요직 통청을 요구하는 서울. 서울의 신분 상승 운동과 상관이 있죠. 서울은 뭐 성공을 했다. 대표적으로 영정조 때, 정조 때 와가지고 서울이 뭐 규정각 검서관으로 올라온 그런 사례. 박제가 이덕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반면에 중인도 신분 상승 운동을 했지만 중인은 실패를 했다라는 내용 알아두시고요. 2번 한글 소설을 읽고 있는 부녀자는 대표적으로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는 이 전 문제에서도 봤죠. 그런 내용입니다. 3번 동국문헌비고를 열람하고 있는 관리. 동국문헌비고도 굉장히 잘 나오는 서적입니다. 우리가 영정조 중에서 영조 때 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4번 연포에서 연포의 외관에서 교역하는 상인. 연포가 또 나왔죠. 삼포 하게 되면은 세종 수시삼계에 나와 있는 건데 부산포, 연포, 제포는 대표적인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그런 일본과의 무역을 했던 지역입니다. 5번 장시에서 판소리를 구경하는 농민. 이것도 조선 후기에 대표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거 부산포, 연포, 제포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봅니다. 밑줄은 이 나라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그런 문제예요. 자, 작품명 하니까 의순관 영조도라고 했네요. 이 나라 사신이 만력제 신종이죠. 명나라 신종을 이야기합니다. 그 등극을 알리기 위해 압록강을 건너 의주에 있던 의순관에 도착하는 모습을 그렸다. 조선의 관리들이 예를 갖추어 의순관 앞에서 사신 일행을 맞이하고 있다. 만력제 신종, 이게 명나라 신종이라는 걸 모른다면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문제고, 의순관에 도착하는 모습 하면은 이게 추론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명나라인지 청나라인지 알기가 좀 어려운 그런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선지를 읽으면 다 소거가 되죠. 한번 선지를 읽어봐요. 관군을 조직하여 침입에 대비하였다. 고려 때 거란에 대한 대응책이 되겠죠.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2번 한성에 동평관을 두어 무역을 허용하였다. 일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역시나 한성의 동평관이라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선지입니다. 일본이라는 거를 문제에서 이번에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요. 3번 정도전을 중심으로 요동 정보를 추진하였다. 이게 옳은 설명이죠. 조선 초의 관계를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 봐요. 자, 조선 초에 이성계가 왕이 됐지만 명나라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뭐 고명 문제라든가 금인 문제가 생기게 돼요. 명에서 이성계를 왕으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도전이 표전문을 보냈는데 이제 불손하다 해가지고 정도전을 명으로 보내라고 그래요. 근데 조선이 이제 안 보내죠.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정도전이 국벌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하면 왕자의 난을 겪고 나서 왕자의 난이 이제 두 번이죠. 1차, 2차를 겪게 되는데 이 중에 이제 1차 왕자의 난은 정도전이 없어지고 등장한 게 누구예요? 태종이죠. 2차 왕자의 난까지가 끝나고 태종이 등장해가지고 명과의 관계가 호전이 됩니다. 이 내용을 아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제시문 3번은 정도전을 중심으로 요동 정보를 추진하였다. 이러면 조선 초의 명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읽어봐요. 기후약조 뭐 굉장히 빈번하게 나옵니다. 광해군 때 일본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5번 포로 송환을 위해 유정을 회담 겸 수환사로 파견하였다. 임난 이후죠. 임난 이후고 일본에 이제 파견한 거죠. 또 임진왜란과 관련해 가지고 뒤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초에 이런 내용을 아느냐 하는 문제이고요. 약간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뭐 삭제를 해보면 청나라 명나라가 헷갈리는 그런 선지가 병행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소거를 하다 보면 3번이 답인 거를 좀 찾을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다만 이제 이거를 알아두자. 그 정도전과 관련을 해서 조선 초에 명과의 사이가 안 좋았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봅니다. 밑줄근이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 해사록은 김세렴이 뭐 해사록이라든가 김세렴이라는 이런 내용들 우리 학습 범위가 좀 아닙니다.
그래도 뭐 계속 읽어봐요. 이 사절의 부사로 일본에 다녀온 후 작성한 책입니다. 여기에는 스시마 교토까지 거쳐 에도까지 간 여정, 당시 일본의 지형과 풍속, 그리고 쇼군을 만났다고 했어요. 쇼군을 만난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통신사에 대한 그런 설명이고요. 통신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자면, 조선의 통신사, 우리 임진왜란 하게 되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죽게 되고, 이 이후에 누가 잡습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잡게 되죠. 여기서 이제 광해하고 우리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거 규약조를 맺게 되고 일본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통신사를 파견하게 되죠. 이 통신사는 이때부터 해가지고 1811년, 그러니까 순원철 시대죠. 세도 정치기 초기까지 한 9번 정도 파견을 하게 돼요. 이 내용을 연도까지는 안 외우더라도 뭐 세도 초기 19세기 초까지 통신사를 이때부터 계속 9번이니까 반복적으로 파견을 했다라는 내용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근현대사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선 이름이 통신사였죠. 근데 이후에는 이제 일본에 가게 되면은 수신사로 명칭이 바뀌죠. 통신사는 뭘 전해 주러 가는 건데 수신사는 뭘 전해 받으려고 오는 거죠. 상황이 명칭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좀 반대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뭐 힌트를 통신사냐 수신사냐 이런 헷갈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이때 가면 이제 천황폐하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제시문에 보면은 쇼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쇼군을 보고 아, 이거는 통신사에 해당하겠구나 정도를 추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뭐 아래쪽을 보고 정 아닌 것들을 없애다 보면은 답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읽어보죠. 암행어사의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되었다. 우리 근현대사에 가서 배울 조선 시찰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때도 이름이 명칭이 쇼군이 아니겠죠. 뭐 천황을 만날 수는 있어도. 이번 해국도지와 영환지략을 국내에 소개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해국도지하고 영환지략은 이 청나라 측이에요. 이걸 이제 초기 개화파인 오경석이, 역관이죠. 오경석이 이제 가져와서 국내에 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초기 개화파 오경석. 이것도 근현대사에 들어가서 배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봤던 게 나왔네요.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등으로 구별되었다. 이거는 명이나 청에 파견한 그런 사시인의 명칭이고요. 4번 막부의 요청으로 파견되어 문물을 전하였다. 통신사죠. 요청해서 가서 전해주고 오는 거예요. 통신사. 5번 기기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왔다. 이거는 청나라에 파견된 영선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좀 안다고 해도 4번하고 1번이 약간 헷갈릴 수는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쇼군이 나오기 때문에 쇼군을 만났다. 그럼 뭐 당연히 4번으로 다 고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